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한 달,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사실은 이건 법무부가 아니고 무법부를 지나서 불법부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는 그 인사권 행사 자체가 직권남용죄고요. 어제 공개됐던 이미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비롯한 공소장의 제출 거부,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이거든요. 네.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불법적인 국정농단의 최선봉에 쓰는 게 지금 법무부가 돼 있고, 그 불법적인 행위의 지시를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어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법률적인 단죄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이례적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릴 때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2층에 신설된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지금이고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를 질문받고 이와 같이 답했는데요.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 지난번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포토라인, 공소장의 이해 관계자처럼 돼서 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운을 뗐는데요. 추 장관은 그래서 그것이 옳고 지켜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해 준 것이라며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당연히 공개는 형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추 장관은 공판 절차가 개시돼 국민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절차적 정의를 다 지켜야 형사사법도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왜 이 사건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분들이 있다며 수사 처분이 아직 안 된 분들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심사숙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설적으로 고위 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 예단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감찰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언론의 취재 영역에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법무부에서만큼은 제가 얼마든 감내할 테니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 문제가 지적되는 것도 해명했는데요. 추 장관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없다며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을 공판 전 활용했던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국정에 대한 자세, 혐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그건 형사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일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마치 확인도 안 된 혐의 사실을
마치 확인된 범죄 사실인 양 예단하고 범죄자로 몰고 가는 반면 어떤 분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며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다른 모습인데요. 과연 누가 옳은 길,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12월 1일,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흔히들 어떻게 그 불령 가지고, 불령 하나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까? 이런 그 논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령, 불령이 그렇다 그러면 이 헌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탄생된 배경은 바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사항이었고 그런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은 바로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된다 하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이 된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가 헌법, 법률, 불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늘 특정 사건이 이러저러게 번역이 되다 보니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 이렇게 유보가 되어 왔는데 저는 사실 공소장을 우리 여기 간부님들 계시지만 미리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의 선언 문제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 스스로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간부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입을 수 있다, 저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저에 대한 우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그 국회를 통해서 곧바로 언론의 피의사실이 공표가 돼서 사건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이런 것이 침해되어 왔었는데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저에 대한 배려 차원의 걱정을 하셨어요. 피의사실이 그 국회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과 없이 나간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에는 다 동의를 하시지만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제가 입을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원칙을 우리가 항상 안 지키면서 이번에 한해서 지키지 말자 하면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지키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